네.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시바지노고 매매법 그 빵단계 플러스 그때 나올 때쯤에 저희가 시행을 했던 거고요. 병아리반이라면은 기초라 그래서 병아리는 3단계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저희가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병아리 0단계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고야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그널 LL, L1, 2, 3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차트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시그널이죠. 예, 요게 뜨면은 사는 거. 그냥 시그널 보고 롱이면 산다. 그다음에 SS, S1, 2, 3면 예, 판다. 또는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때는 예, SS나 S1, 2, 3일 때도 우리 숏으로 예,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0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0단계 플러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계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데 1단계는 뭐냐면 LL이나 L1, 2, 3 이 시그널을 보면 0단계에서는 그냥 바로 사는 건데요. 저희는 이 시그널을 보고 고야에서 사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시바진 어건데요. 반대로 SS, S1, 2, 3 시그널이 뜨면 고야에서 예, 여기서 이제 숏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아리 1단계에선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 매매, 예, 매매일지를 30일 동안 작성하는 걸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0번 정도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매일지를 30일 동안 작성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병아리반을 따로 만들어서 이 매매일지를 통해서 피드백이 1대1 피드백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바지노고를 해서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매일지를 꾸준히 올리셨던 분들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요렇게. 그래서 병아리반 중에서는 이제 1.5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해서 시드를 이때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병아리 1단계에서는 저희가 약 100달러 정도 100달러라는 거는 얼마냐면 약 1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내가 이 시드를 다 잃어버려도 나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물론 돈은 조금만 잃어도 물론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병아리 1단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일지를 성실하게 쓰신 분들에 한해서 1.5단계로 넘어가는데요. 1.5단계도 누구나 다 넘어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5단계로 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시드를 늘리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병아리, 어, 그 병아리반에서는 이렇게 3단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반을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바지노고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들을 트레이딩을 하면 잘 내고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병아리반이라는 것이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병아리 1단계 시바진 어고와 추세를 공부하면서 좀 더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L123나 LL 또는 S123나 SS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저희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라는 미리 이 시그널을 보고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바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언제 이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언제 상승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야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고야 차트에서 봤을 때 이런 차트가 있어요.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해석을 못 하셔가지고 고야가 뭔지, 그리고 캔들이라는 용어가 뭔지, 그 다음에 RSI가 뭔지 이런 것들의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고야 차트에 있는 이 차트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0단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1.5단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 차트를 통해서 1, 2%만 우리가 익절을 보는 게 아니고 20%, 30%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L2, L3 해서 S 이렇게 시그널들이 깜빡이는 거죠. 우리는 이 깜빡이는 시그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요 캔들이라는 것이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막대기는 빨간색 막대기와 파란색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를 우리는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은 양초죠, 양초. 이 양초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캔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짓고요. 이 캔들을 하나하나가 1시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기준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코인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캔들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캔들이 여기 점점점 돼서 이렇게 칸이 이렇게, 그래프에 있어요. 요 칸, 한 칸, 한 칸은 뭐냐면, 캔들이 12개가 모여 있습니다. 12개라는 거는 뭐죠? 12시간 동안에 캔들, 사고 팔고 하는 캔들들의 모양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점점점 되어 있는 이 칸들이 두 칸이 모이게 되면 하루 동안의 캔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캔들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이 시간에 뭐예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들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빨간색의 캔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다. 매도가 많이 일어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봉으로 나타나 있는 캔들은 가격이 상승을 했다입니다. 1시간 동안에 이 코인이 1시간 동안에 이만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매수자들이 많이 생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라인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핑크색 라인은 여러분들의 그 맨 끝에 보면 가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이 비트코인은 고야에서 가리키는 가격이 8만, 얼마죠? 88,300달러 정도로 고야 라인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시바지너고라는 것은 고야에서 진입하세요. 그러면 고야에 있는 가격에다가 우리가 예약을 걸어서 거래소에다가 예약을 하세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야 라인의 가격을 핑크색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1시간 동안 캔들이 움직이는데 사고 팔고 하는 매수와 매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매수와 매도자들에 의해서 이 시간에는 상승을 나타내고 하락을 나타내는데 현재의 이 코인의 가격을 이 캔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캔들이라고 옆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핑크 라인과 시그널과 그리고 캔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의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병아리 영단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시그널대로만 사고 팔고를 반복한다. 사고 팔고는 현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롱일 때도 우리가 진입을 하고 숏일 때도 우리가 진입을 해서 롱과 숏에 우리가 다 수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이 깜빡깜빡거리면은 이 깜빡이는 대로 S가 떴으면 숏이나 아니면 팔고 롱이 떴으면
이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롱으로 진입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L2라는 시그널이 깜빡거리죠. 예,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이렇게 S가 뜨면 어떻게 한다? 판다라는 거죠. 선물을 할 때는 L2가 뜨면 롱으로 진입을 하고 S가 뜨면 시그널이 밝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바로 S로 다시 숏으로 진입을 한다. 자, 우리 거래소를 잠깐 보면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와 빗썸은 어떻게 하죠? 네, 선물은 할 수가 없어요. 선물 거래는 할 수가 없고 현물 거래만 가능하죠. 그래서 롱 포지션일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숏일 때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물일 때는 숏일 때는 파는 거죠. 그 코인을. 그리고 레퍼럴 수익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S 시그널일 때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외국 거래소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빙엑스와 OKX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고 있죠. 현재 바이낸스는 뭐 60%의 레퍼럴 수익이 들어오고 빙엑스는 뭐 75% 이런 식으로 레퍼럴 내가 거래한 거래소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현재 외국 거래소를 많이 우리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처럼 롱일 때만 이용이 가능할 때 이걸 현물이라 그러죠. 네, 외국 거래소는 현물 거래도 가능해요. 스팟을 이용을 해서 그 대신 레퍼럴 수입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보다 외국 거래소에서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선물 거래는 다 가능하죠. 외국 거래소는. 그래서 롱일 때도 사고, 숏일 때도 사고, 포지션을 바꿔서 그래서 리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그널이 바뀌면 이 리버스 버튼을 딱 누르면 롱이었다가 숏으로 바로 시그널이 바뀌면서 포지션을 다시 잡아서 수익을 보는 거죠. L 시그널과 S 시그널 모두 뭐다? 거래가 가능한 곳이 외국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거래소를 이제 또 그 핸드폰에다가 세팅을 하죠. 세팅을 할 때 대부분 바이낸스와 잉엑스와 OKX 그리고 우리 빗썸하고 업비트 이렇게 이런 거래소들을 많이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 0단계는 시그널이 뜨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시바진 어고라 그래서 시그널에 바뀌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 앞머리만 따서 시바진 어고라고 하는데 C는 시그널이 자 바뀌면 반은 바뀌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고야에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바진 어고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병아리 1단계로 저희가 해서 시바진 어고 매매법을 저도 정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한 번도 매매일지를 빠지지 않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매매일지를 30일만 작성하면 10개 이상의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아주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 그래서 병아리 1단계 때 시바지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바지노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야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원칙. 시바지노고 고야에서 진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선물에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현물은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레버리지를 우리는 1이나 2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병아리 1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좀 어려워요. 고야 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야가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꾸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시바지너고 매매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그널이 바뀌면 고야에서 진입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볼게요.
자, L3라는 시그널이 딱 떴어요. 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L3가 뜨면 시그널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S가 떠 있었는데 시그널이 S3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로 진입을 한다? 아니죠. 어디에서 진입을 하냐? 고야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수와 매도자들이 반복이 되면서 1시간짜리 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시간짜리 캔들이 생기면서 고야에 맞게 되면은 고야에서 진입을 한다. 시바진 어고의 매매법입니다. 그러면 고야에서 이 캔들이 맞게 되면은 이 시그널대로 이 캔들은 간다는 거죠. 현재 L3이기 때문에 고야에 맞으면 이 캔들은 L3 상승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이죠. 자, 우리 코인은요,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요. 결론은 따지고 보면 가격은 상승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매수와 매도자들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예, 캔들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고야 라인에서 만나면 이것을 예, 우리가 진입을 해서 시바진 어고라고 이렇게 매매법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인에서도 하루에 시그널이 바뀌기 전까지 예, 적어도 예, 3번 이상의 시바진 어고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시바진 어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바진 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고야 핑크색 라인의 기울기를 말을 합니다. 기울기가 있을수록 시바진 어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 코인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진 어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예, 바로 고야 기울기가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병아리 1단계의 예, 가장 중요한 매매법의 예,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시그널이 바뀌게 되면 무조건 손절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야에서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야에서 맞고 상승을 해서 우리가 1.2% 우리가 시바진 오고 할 때는 대부분 1.2%를 익절로 예, TP를 겁니다. 익절로 해서 1.2%를 익절하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캔들이 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려고 예, 고야에다 딱 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고야 밑으로 떨어지더니 다음 시간에 시그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재 고야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그널이 바뀌게 되면 이 마이너스는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바로 손절을 한다. 이것이 시바진어고 매매법에서의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시그널은 우리는 L에서 들어갔어요. 롱에서 들어갔는데 S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매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진 어고법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예, 손절. 시그널이 바뀌면 바로 손절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시바진 어고를 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알아야 돼요. 추세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인 코인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현재 우리 고야 차트 안에 있는 370여 개의 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시바진 어고를 할 때 그 시바진 어고의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이 더 잘 난다, 수익이 잘 안 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추세가 예, 이 시바진 어고의 매매법에서 우리가 L2가 떠서 롱으로 들어갔을 때 추세도 롱 추세예요. 상승 추세다 그러면 시바진 어고 매매법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3가 떠서 나는 시바진 어고 매매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그렇게 되면 L3가 떴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예, 상승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롱으로 들어갔는데도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고야 차트를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요런 모양의 그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고야 도미넌스 점수라 해서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런 점수들이 있고요. 얘가 요 밑에 있는 점수는 파란색이 뜰 때도 있고 빨간색이 뜰 때도 있습니다. 파란색이 뜬다라는 거는 그 전 시간 이 점이요. 한 시간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고야 차트 안에 있는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지난 시간보다 상승했습니다. 라면은 파란색의 숫자가 적혀 있게 되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의 점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전체적인 코인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수를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나타나는 1.8포인트라는 이 점수를 이 점수 칸 안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하고 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그러면 예, 여기 고야 차트 안에 있는 전반적인 코인들이 횡보 구간을 나타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 20에서 30으로 숫자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예,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0에서 50 이상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80 이상이 되게 되면 왜? 롱타임이에요. 롱타임. 다 모든 코인들이 다 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로 거래를 하실 때는 코인을 사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선물을 하시게 되면 롱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수대는 전부 다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요 점수대는 이 정도의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놓게 되면 요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면 횡보인데 마이너스 20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0에서 50이면 살짝 뭐예요? 조정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50 이상이면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코인들이. 그리고 마이너스 80 이상이면 가장 저점으로 완전히 쇼타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코인들이 다 현재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도미넌스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수대가 여기를 나타낼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켓 도미넌스라는 거는 현재 우리 고야 차트 안에는 360에서 70여 개의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고,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이 있고, 이 코인들의 가격대가 현재 실시간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켓 도미넌스예요.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기 그래프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하나씩 떠요. 그러면은 그 화면들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현재 탑10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뭐예요?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 잡코인이죠. 알트 코인들은 뭐예요? 횡보다, 횡보. 그리고 테더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뭐냐면, 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과 탑10 코인들을 많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그 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트코인은 그만하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도미넌스의 그래프만 보고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탑10 코인을 많이 팔고 있구나. 그 판 돈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팔고 있구나. 그럼 이더리움과 탑10 코인을 많이 팔아서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일부는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추세. 그러면 나는 이번 시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떤 코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코인에다가는 내가 베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예, 테더를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미넌스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처음에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었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 라인 차트는 현재 3,000달러 있으신 분들은, 예, 3,000달러를 구독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시그널과 RSI만 보이게 되고요. 10,000달러를 구입하시게 된 분들은 시그널, 스마트 시그널, 요거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세 가지의 시그널을 다 켜놓고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연두색, 즉 프리미엄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 라인 차트의 용어를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0부터 400까지 있는 거는 현재 이 고야 차트에 있는 바이낸스에서 상장된 코인들이 360여 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코인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은 스마트 차트에서 10,000달러를 구독하신 분들은 스마트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 차트에서 LL이라는 시그널이 떠 있는 코인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점점으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 11월 1일 날 오후 4시에는 현재 스마트 시그널이 LL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220개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60개라고 딱 만약에 이 코인이 고야 차트에 360개가 들어있으면 360개 중에서 220개는 LL을 나타내는 코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SS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RSI라는 건데요. 이 RSI는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상승과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을 나타내는 시그널인데 얘도 보조 차트의 일부분이지 이 RSI로 인해서 우리의 추세가 변경되는 거는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요것도 시그널을 봤더니 여기다 이렇게 커서를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RSI가 현재 L을 나타내는 RSI가 28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 몇 개는 S라는 시그널이 RSI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두색. 이것은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는 L, 1, 2, 3를 나타내는 코인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에는 프리미엄 시그널이 198개가 L, 1, 2, 3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이 정도 있다. 그럼 나머지 100 몇 개는 뭐죠? S, 1, 2, 3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시간마다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프리미엄 시그널은 L, 1, 2, 3, 스마트 시그널은 LL, 그 다음에 RSI는 L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변동 시그널은 뭐냐면 변동 시그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이라는 거는 확정이 아닌 거죠.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거야 라고 고야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변동 시그널을 볼게요. 자, 현재 RSI의 변동 시그널은 L로 변경이 될 시그널을 갖고 있는 코인이 0이라는 거죠. S로 변경될 만한 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시그널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L, 1, 2, 3를 나타내는 코인이라 그랬죠. 이 코인들 중에서 L, 1, 2, 3로
바뀔 만한 코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1, 2, 3가 다음 시간에 바뀔 만한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이 두 개의 L1, 2, 3로 바뀔 만한 코인이 현재는 시그널이 뭐라는 거죠? S라는 거죠. S, 1, 2, 3를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다음 시간에 L로 바뀔 확률이 높은 코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S2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여기에 S2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는 이 S23이 다음 시간에 바뀔 건데 지금은 이 24개가 시그널이 뭐라는 거죠? 세팅해 한번 볼까요? 음,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미엄 시그널에서 S라는 요게 S로 바뀔 코인이 23개가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S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그널 S1, 2, 3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다음 시간에 S1, 2, 3로 바뀔 만한 코인이 24개가 생겼다라는 거는 현재 요 23개는 시그널이 뭐다? 그쵸, 맞아요. L이라는 거죠. L1, 2, 3로 되어 있는 코인이 23개가 다음 시간에는 S1, 2, 3로 바뀔 예정이래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변동 시그널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하락장일까요? 상승장일까요?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코인들이. 네, 맞아요. 하락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 프리미엄 시그널, 변동 시그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요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L이라는 L1, 2, 3로 바뀔 만한 코인이 두 개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현재 얘는 S1, 2, 3를 갖고 있는 거고 S로 23개가 바뀐다라는 거는 현재 L1, 2, 3로 시그널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S1, 2, 3로 23개가 바뀔 예정입니다. 라고 고야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숫자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RSI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RSI는 요 밑에 우리가 프리미엄 시그널이라든지 스마트 시그널을 딱 키면은 밑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RSI라고 그러는데요. 자, RSI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 강도 지수라 그래서 현재 이 코인은 이 비트코인은 현재 L2라는 시그널이 떠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RSI에 S가 떴어요. S 같은 거는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L2라는 시그널은 지금 앞으로 이제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시그널을 줬는데 상승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캔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째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 RSI에서 S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S가 뜨니까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고야를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시그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바뀔 때에는 RSI가 S라고 해서 무조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량도 동반이 돼야 되고 전체적인 고야 차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코인의 추세도 함께 가야지만 시그널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RSI가 L일 때는 자, S일 때는 파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을 때 캔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S2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가격이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RSI에 L이 딱 뜨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RSI의 L과 S는 일시적인 매도자와 일시적인 매수자들이 증가하는 건데 이 증가 하나만으로 인해서 시그널 전체의 추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지 시그널이 바뀐다든지 예,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스마트 라인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시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0달러를 구입하지 않은 3,000달러만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시그널 라인 차트는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 시그널과 RSI 시그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은 예, 지금 버추얼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예, 이 시그널 라인과 캔들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시간대에 봤더니 예, 시그널 라인이 전체적으로 세 개의 시그널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거죠. 프리미엄 시그널과 스마트 시그널과 RSI 시그널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같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같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 시그널이 떴지만 뜨고 나서 같이 고야 위로 쭉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모든 시그널 라인 차트에서 세 개의 시그널 라인이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예, 캔들의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자, 여기서 보실 때에는 자, 시그널 라인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프리미엄 시그널, 스마트 시그널, RSI 시그널 같이. 자, 요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 쇼타임이라 그러죠. 요 때를. 그래서 이때는 쇼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쇼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스마트 시그널이 갑자기 쭉 떨어지게 되면 얘는 뭐예요? SS가 바로 떠버려요. 예, 프리미엄에서는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에서 LLSS는 조금 더 빨리 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빨리 추세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시그널이 바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예,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라인이 같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 요런 모양일 때는 이렇게 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고야 밑으로 빠질 수 있고 고야 밑으로 빠지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예,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있을 때는 쇼타임이다. 여러분들이 숏으로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겠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번에 거는 예, 시그널 라인을 보니까 어때요?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니까 같이 올라가나요? 지금 현재 예, 요 모양을 볼게요. 현재 같이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뭐만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뭐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주황색만 올라가고 있죠? 네, 맞아요. 이 주황색이 바로 RSI입니다. 주황색만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과 하얀색은 밋밋하게 올라가는 둥 마는 둥. 파란색은 아예 안 올라가고 있죠. 하얀색만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에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볼게요. 네. 뭐냐면, 자, 바닥에 여러분들이 이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그널은 요 연두색이라 그랬어요. 프리미엄 시그널 L123. 자, 요 파란색이 밑바닥에 이렇게, 밑바닥이라는 거는 자, 여기 개수를 나타내죠. 100개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100개 미만의 밑으로 쭉 이렇게 깔려 있으면 얘는 뭐예요? L123보다 S123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 엄청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두색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이거는 쇼타임. 자, 그러면 연두색이 이 300개와 400개 이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롱타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는 요 모양은 쇼타임이에요. 쇼타임 중에서 S123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S123를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
RSI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시그널이 SS 숏이에요. 숏타임이다 보니까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고야까지. 자, 그럴 때 이때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자, RSI가 위로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졌는데 이때의 모양을 보니까 연두색은 그냥 밋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숏일 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일 때는 가격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고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가지고 아, 고야 만나러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가 올라갔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고 또는 얘가 올라갔는데 연두색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더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야를 뚫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파란색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주황색만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얘는 고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야 맞고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뭐 한다? 관망한다.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다가 요때는 어떻게 한다? 쇼타임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어때요? 고야 맞고 씹어진 오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코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고 추세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밑에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요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고 롱 타임일까요? 숏 타임일까요? 지금 현재 추세가 롱일까요? 숏일까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시그널 라인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볼게요. 지금 요 연두색 모양을 보고 나서 맞아요. 네, 조은서님이 맞으셨는데요. 네. 지금 연두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두색 라인이 300개와 400개 요 사이에 쭉 이렇게 있으면 무슨 타임? 상승? 네, 맞아요. 상승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연두색이 0개에서 100개 사이에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러면 현재 코인들이 맞아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그널 라인 차트만 봤을 때는 요 시그널 라인 차트에서 연두색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두색만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 타임입니다. 현재는. 그죠? 자, 그러면 이 롱 타임일 때 RSI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현재 추세가 이 RSI가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이 시그널이 지금 요동하지 않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모양은 요 모양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모양을. 여기 모양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볼게요. 자, 현재 롱타임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를 볼게요. 요 코인을 보니까 지금 LL이 뜨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떨어져요. 세 시간 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요 시간대예요. 지금 RSI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RSI하고 프리미엄이 위에서 계속 있다가 RSI 혼자 떨어지니까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야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모양을 보고 아 고야한테 지금 내려가고 있네.
고야를 만나러 가고 있네라고 요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연두색이 떨어졌나요? 자, RSI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RSI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프리미엄 이 연두색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유지되고 있죠. 자,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L2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유지하고 있는데 RSI만 떨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쵸? 네, 했는데 얘가 안 따라오니까 RSI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뭐야, 얘 안 따라오네. 연두색 따라올 줄 알고 얘가 쭉 내려갔는데 안 따라왔어.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그러면 나 다시 갈래. 이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 연두색한테 가는 거예요. 연두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L2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L2 상승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맞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S는 지금 고야 위에서 떴기 때문에 요거를 무시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S는 무시를 하면 돼요. 왜 제가 이걸 무시하냐면요. 예, 프리미엄 차트를 똑같은 걸 옆에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에서는 시그널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그널 시바지노고 할 때는 저희가 거의 그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RSI만 떨어졌을 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똑같죠? 예, 여기에서 지금 얘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연두색이 쫓아와서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왔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연두색이 같이 쫓아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밑으로 더 이렇게 빠졌겠죠. 그쵸? 그러면서 진짜 SS가 떴겠죠. 예, S2가 떴다든지. 근데 얘는 따라가질 않다 보니까 얘가 어때요? 다시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 고야 밑으로 고야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모양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는 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롱으로 있을 때에는 RSI만 혼자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고야까지 내려왔다가 고야를 맞으면 고야 맞고 시바진 어고로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차트를 보면은 현재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RSI만 하락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RSI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야에서 맞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시바지노고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S가 고야 위에서 뜨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그 안 나오게끔 저희가 지금 다시 고쳐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차트를 보면 요 모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SI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추세를 변경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RSI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봉이 나와서 매도자들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평선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평선이라는 것도 추세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 차트로 볼 수 있는 것이 3MA라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조 차트에 3MA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얀색 선과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고야 라인은 핑크색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핑크색 라인과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스마트 차트에서 보이는 스마트 라인 해서 우리가 이평선은 결론적으로 5개 정도, 5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평선이 나타내는 뜻은 이평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캔들의 움직임,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캔들이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현재 LL이 떴어요. LL이 뜨면 이 캔들의 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지는 뭐예요? 캔들이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것을 지지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SS가 뜨게 되면 캔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게 되면 캔들 위에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평선들이 하는 역할은 지지가 아니고 뭐예요? 머리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평선, 선들이 하는 역할은 캔들의 매수와 매도에 있을 때 캔들의 움직임을
가장 그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이평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고야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야에서 들어갔을 때는 고야과 지지가 돼주고 저항이 돼주기 때문에 캔들이 마이너스 고야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고야 위로 뚫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고야를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진입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스레메가 갖고 있는데 LL이 떴을 때는 상승이죠. 자, 상승을 나타낼 때는 요 모양대로 순서가 있어요. 7위평이 맨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인 22평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야가 있어야 돼요. 자, 요 두 개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 고야 라인을 할 때 24선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란색과 핑크는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이 62평입니다. 그래서 3MA라는 뜻은 세 가지의 이평선인데 첫 번째의 7 이평이라는 거는 이평선은 뭐냐면 이 캔들이 하나가 1시간이죠. 그러면 7 이평이라는 거는 7개의 캔들이 모여서 하나의 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7개의 캔들은 7시간을 말하는 거죠. 7시간 동안 움직였던 캔들을 1시간으로 딱 묶어 놓아서 그걸 점으로 나타낸 게 7이평. 그러면 노란색은 뭐죠? 20개의 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7개 모아놓은 캔들이 더 무거울까요? 20개 모아놓은 캔들이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20개가 무겁겠죠. 그 다음에 60은 뭘까요? 60개의 캔들을 모아놔서 하나의 캔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7이평선과 22평선과 62평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애는 뭐다? 네, 맞아요. 62평이 되겠죠. 빨간색이요. 그러면 정배열이라는 거는 자, 시그널이 상승이에요. 그러면 캔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캔들이 계속 위에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위에 뭐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위에 이렇게 천장에 뭐가 있으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 천장에 부딪히니까 올라가는 게 더뎌지겠죠.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들이 다 어디에 깔려야 돼요? 다 이 캔들 바닥 밑으로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깔리는 순서가 가장 가벼운 애들이 7위평이 가장 가벼웠죠. 그 다음에 고야와 22평, 그 다음에 62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이평선이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뭐냐면 스마트예요. 자, 스마트 라인은요. 이 이평선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번 7위평, 2번 22평이나 고야, 3번은 62평,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내가 만약에 롱으로 진입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정배열 순서대로 있는 코인을 고를 거야. 그러면 정배열은 뭐다? 1번 7위평, 2번 3번은 22평이나 고야 라인, 4번은 62평, 그 다음이 스마트 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라인이 가장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모양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L이나 L123가 떴을 때 근데 이 골든 크로스는 LL 시그널이 있던 스마트 차트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LL이 떴어. 진입을 할 때 나는 골든 크로스가 돼 있는 것만 진입을 할 거야. 그러면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나는 무조건 L123나 LL을 시그널이 뜨게 되면 나는 정배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배열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숏 포지션이죠. 숏은 반대예요. 자, SS가 떴어요. SS가 뜨게 되면 아까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7위평이 가장 위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역배열이라는 거는 자, 캔들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쵸?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머리 위에서 캔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줘야지 얘네들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62평이 맨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평과 고야, 그 다음에 7위평이 가장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정배열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도 62평보다 더 무거운 애니까 62평 그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스마트 라인, 그 다음에 62평, 그 다음에 고야 라인 22평, 그 다음에 뭐죠? 예, 72평. 그래서 스마트 라인이 이렇게 맨 위에 있을 때는 SS, 숏, 하락 추세일 땐 이 스마트 라인이 예, 맨 위에 있을 때 나는 진입을 한다. 얘는 예, 데드 크로스라고 말을 한다. 이게 바로 예, 3MA가 스마트 라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LLSS 스마트 차트가 떴는데 보니까 노란색 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 노란색 선은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 라인이고 우리 이평선들 중에선 가장 무거운 애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고야 라인하고 이렇게 가깝죠. 얘가 보시게 되면 고야 라인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예, S 시그널이 떠서 얘는 고야 위에 있으니까 데드 크로스는 맞아요. 그쵸? 데드 크로스는 맞는데 거래량들이 적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더뎌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는 LL이 떴어요. 그쵸? LL이 떴으면 얘는 맨 밑에 깔려야 되겠죠. 가장 무거우니까 이건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예. 골든 크로스이긴 하는데 캔들의 움직임이 그닥 상승 추세로 막 이렇게 가질 않아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이러죠. 이거는 뭐냐면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이렇게 거의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캔들의 움직임이 예,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SS가 뜨고 나서 데드 크로스인데 이 스마트 라인이 고야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많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 자, LL이 뜨고 나서 스마트 라인이 가장 밑에 있어요. 골든 크로스이긴 하는데 고야하고 가까이 있는다. 그러면 뭐예요?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일 때, 예, 어떤 경우일 때 그럼 많이 상승하고 많이 하락할 거 이런 경우예요. 이거는 보세요. 예,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고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LL이 떴겠죠? LL이 뜨고 나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고야하고 스마트 라인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쫙 벌어지니까 어때요? 상승력이 폭이 예, 폭이 커질수록 상승 효과가 있고 여기는 또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어때요? 예, 얘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S 시그널이 뜨고 나서 예, 얘가 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하락이 더 잘 되고 좁아지게 되면 여기 고야 근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승을 롱 포지션을 잡아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점점 고야 근처로 와 그러면 아 얘가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 3MA과 스마트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추세를 보고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겠다. 수익이 조금밖에 나지 않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예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요. 혹시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몇 개만 받고 예, 다음에 할 때 실시간으로 하면서 더 추세와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한두 개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바지노고 진입이 고야랑 어느 정도일 때 진입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네,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화면 공유를 풀고요. 화면 공유를 하나만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이, 잠시만요. 다 돼버렸네요. 제가 다시 키고 들어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즘에 새로 이제 구독하신 분들에게 그냥 쉽게 씹어지놓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 고야가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야 라인이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매매일지 쓸 때 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렸더니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제가 요거까지만 좀 알려드리고 예. 자, 다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야 리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고야가 이렇게 쫙 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더리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비트코인 한번 들어갈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L2와 LL이 시그널이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요거는 LL이에요. LL 시그널을 가지고도 시바지너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하셔도 돼요. 3,000달러 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L2. 우리 고야에서 나오는 시그널은요. 시그널이 뜨자마자 바로 진입하세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빵 단계하고 빵 단계 플러스는 뭐냐면요. 이 시그널은 앞으로 이 코인이 이 시그널대로 갈 예정입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이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그널이 뜨고 나서 예, 이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빵 단계 플러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냈을 때 시그널이 뜨자마자 바로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코인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드리는 매매법인 거고요. 시바진 어고라는 거는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L2 시그널이 저한테 이제 알람으로 떴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L2 시그널이 요 부분에서 이제 떴겠죠. 우리 다음 시간 시작가에서 뜨니까 좀 크게 볼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L2가 떴다라는 거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코인은 상승을 하겠네. 상승을 할 건데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 예,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것은 고야 라인인 거예요. 고야 라인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롱일 때는 그러면 이 L2가 뜨고 나서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고야하고 점점 멀어지겠죠. 그쵸? 고야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양봉이 떴을 때는 얘가 상승하고 있구나 그러고 지켜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음봉, 빨간색 봉이 뜨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죠. 그쵸? 그러면 시작가에서 10분 정도 지났더니 빨간색 음봉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저는 10분 지나고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20분 정도에 들어가기가 좋더라고요. 20분 정도 됐는데 얘가 빨간색 봉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캔들의 바로 밑에 있는 고야 라인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옆으로 쭉 보면은 여기에 가격이 있죠. 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76,181 1달러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요 가격에다가 저는 거래소 들어가서 지정가에다가 예약을 걸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그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 고야 가격에 딱 맞으면 포지션이 걸리겠죠. 그런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게 되면 얘는 포지션이 그때서부터 스타트 되니까 내가 1.2% 걸어놓으면 1.2% 정도 돼서 익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쭉 떨어져서 고야 라인에 딱 맞았으니까 포지션이 잡혀서 그 다음 시간에는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왜? 상승을 하려다 말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익절이 됐어요. 그러면 1.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1.2% 들어가 볼게요. 1.2는 우리가 0.9 정도 레버리지 쓰게 되면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0.9까지 가는데 크죠? 큰 폭이 커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도 1%, 2%가 되는데, 그럼 우린 결론이 여기서 1.2% 됐으면 익절이 난 거예요. 요 시간 동안에는 뭐예요? 나는 시그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타임을 놓쳤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나는 이 타임을
이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타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계속 양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빨간색 봉이 또 뜨는 거죠. 매도. 그러면 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고야 쪽으로 떨어지겠죠. 봤더니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 그러면 나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캔들 바로 밑에 있는 요 고야 라인에다가 쭉 해가지고 여기서 예약을 걸어놔요. 예약을 걸어놓고 내가 그 다음 시간을 봤더니 얘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입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나서 얘가 그냥 가버렸어요. 자, 나를 안 데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취소.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취소로? 그럼 취소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고야 라인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변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빨간색 봉이 뜰 때까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 또 걸어. 그리고 다음 시간 봤더니 안 걸렸어. 그럼 또 취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야 라인에 맞는 캔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만 계속 쳐다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한 코인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지정을 해요. 아, 오늘은 이 코인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5개 코인을 내가 시간이 될 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봐서, 이 롱일 때, L2일 때는 빨간색 캔들이 뜨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때는 고야랑 가까워지는 거니까 고야에다가 예약을 걸고, 파란색 캔들은 가격 매수자들이 많아지니까 고야하고 멀어지니까 이때는 내가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그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고야 라인을 찾는 거는 시그널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숏일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약을 걸었다고 해서 얘가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패스, 취소하고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찾다 보면 추세를 알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자, 추세를 알았을 때는 얘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상승률이 높아요. 이거는 추세가 롱으로 가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낼 때,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내가 굳이 시간마다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겠죠. 예,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나타내니까 얘는 한 3, 4시간 동안은 고야까지 내려오진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돼가지고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바지 너고를 하는 데 있어서 고야 라인하고 가까이에 있는 캔들을 찾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용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핑크 라인하고 시그널만 보고 매매일지를 쓸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고야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이거를 다 알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바지노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캔들의 모양을 보면서 아 롱이네. 그리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고야 라인 기울기가 좋다. 그러면 나는 시바지노고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고야가 뭐예요? 시간마다 고야의 캔들이 다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거는 횡보예요. 횡보. 이거는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고야에 계속 시간마다 맞는다? 그러면 요거는 패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이 고야에 시간마다 맞지는 않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새가 있다. 이거는 고야 기울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바지노고를 하시면서 조금씩 추세도 배우고 용어도 배우고 이러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바지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10분 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계속 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10번 하고 내일은 쉬고 뭐 그리고 엊그저께 30번 했으니까 오늘 3일 쉬고 이러면요 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루에 5번을 하더라도 매일 5번씩 하셔야 되고 내가 하루에 10번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10번을 매일매일 내가 한다. 이걸 30일만 내가 좀 꾸준히 해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1%에서 3% 기본적으로 내는 수익은 누구나 다 내실 수 있고 1.5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6.4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면서 20% 30%의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바지노고 배울 때만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좀 투자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요.
늦은 시간까지 줌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